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오늘 조금 늦게 나왔어요. 6시 20분 벌써 됐는데요. 아침에 나오면서 요즘에 걸을 때 주로 착용하는 마스크, 미마 마스크 제가 좀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른쪽 끈이 귀에 이렇게 연결하는 끈 있잖아요. 미마 마스크는 처음에 마스크를 이렇게 열어줘야 되거든요. 좌우가 이렇게 딱 접혀 있어 가지고 마스크를 열어줘야 되는데, 열고 당기는 과정에서 오른쪽 끈이 끊어졌어요. 과감하게 뭐 버리면 되긴 하는데 사실 마스크 자체는 문제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오른쪽 끈을 묶었어요. 끊어진 끈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착용하고 오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끈을 최대한 길게 또 묶어야 되니까 끈을 살짝 조금 양쪽을 빼내 가지고 살짝 그 미세한 마이크로 컨트롤 하느라고 조금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미마 마스크 한 번씩 끊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좀 세게 잡아당겨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귀가 조금 살짝 아프긴 한데 그래도 이거를 좀 이겨내면서 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살살 좀 그거 당겨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씩 끊어진단 말이야. 날씨 시원하네요. 근데 조금씩 날씨가 쌀쌀해지는 거를 체감을 하긴 합니다. 약간 체감하기에도 조금 쌀쌀해지는 것 같긴 하지만 그냥 그렇습니다. 여전하죠? 반팔에 반바지. 네. 여전히 좀 뚱뚱하고요. 오늘 17일 차입니다.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오늘 10월 4일이죠. 10월 4일 월요일. 오늘 대체 휴일입니다. 절대로 멈추지 않는 이런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방송 봐주시는 시청자분들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반드시 아침을 이렇게 여는 방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뒤에 하늘 보세요. 북극지방의 오로라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살짝 건물들이 좀 방해가 돼요. 건물들이 없으면 하늘을 더 잘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게 어디입니까? 하늘 아름답죠? 새벽의 동쪽 하늘이 이렇습니다. 새벽녘 동쪽 하늘. 아직 6시 30분은 안 됐어요. 지금 6시 25분쯤 됐는데요. 새벽이 걷는 동쪽 하늘을 등지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새벽의 동쪽 하늘, 해가 떠오르는 동쪽 하늘이죠.
지금 저쪽은 이제 북쪽 하늘이죠. 새벽의 북쪽 하늘. 새벽의 동쪽 하늘. 여기 남쪽 하늘. 서쪽 하늘은 또 건물로 가려져 있네요. 슝. 공기 좋습니다. 아침에 나오니까. 오늘 안개가 별로 안 꼈네요. 또 어우, 하늘 보세요. 하늘. 와, 이쪽 조경. 자, 우주쇼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하늘의 모습. 쭉. 저는 이런 좀 아름다운 하늘 모습 보는 것도 요즘에 하나의 즐거움이에요.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면은 이런 거 볼 수가 없거든요. 이제 뒤로 펼쳐지는 동쪽 하늘, 그리고 남쪽 하늘의 모습. 하늘을 배경으로 오늘은 이렇게 한번 걸어가 보죠. 이야. 하늘을 배경으로 걷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좀 신기하게도 오늘 다른 날들하고는 다르게 휴일인 월요일이잖아요. 주변에 걷는 분들이 좀 많네요. 아저씨 아주머니들 여기 쫙 걷고 계시고, 방금은 제 앞으로 마치 경보하듯이 이렇게 박진감 있게 막 그냥 치고 나가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평상시 월요일하고는 다르죠, 당연히. 휴일이 아닌 날은 월요일날 좀 사람들이 잘 안 나왔었거든요. 오늘은 사람들이 좀 많네요. 자, 이런 식으로 걸어줍니다. 또 자세 항상 생각하면서요. 자세 제일 중요하죠. 허리를 펴야 돼요. 샥샥샥.
네. 제가 최근에 뭐 최근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네요. 어제였죠. 혈압 측정을 한번 해봤거든요. 보통 건강검진 뭐 한 번씩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그때 병원에서 혈압 측정을 하는데 언제부턴가 말이죠, 혈압이 좀 높게 나오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건지잖아 우선. 예, 할머니 3인방 지나가시고요. 언제부턴가 혈압을 딱 재면은 40살 되고 나서부턴가요, 혈압이 좀 높게 나오는 거예요. 한 막 130, 최고 혈압이 130 막 나오고 이래요. 고혈압 막 전 단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120을 넘어가면은 하여튼간에 약간 고혈압 조짐이 있다 뭐 이렇게 많이 보는데 130대가 막 나오고 이래가지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체중 문제가 좀 클 거예요. 체중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막 90kg 나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게다가 식습관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고 막 딱 그 정해놓고 식사 정해진 그런 식사를 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시간대가 막 이렇게 좀 달라지기도 하고 좀 저녁 늦게 좀 먹기도 하고 좀 한번 먹을 때 과식하는 경향도 있고, 그 다음에 먹는 음식 종류도 기름진 음식들 좀 많이 먹기도 하고, 뭐 치킨이나 뭐 삼겹살이나 뭐 한국인들 좋아하는 그런 메뉴들 있잖아요. 저도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습관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식사 시간도 딱 정해지지 않고 적절하게 또 운동도 뭐 안 됐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요인으로 혈압이 좀 오르지 않았나. 나이 탓도 있겠죠. 나이도 좀 딱 몸이 이제 스스로가 회복되는 그런 시기가 아마 또 지나지 않았나. 그런데 어제 재봤어요. 어제 또 우연히 좀 잴 기회가 있어가지고 혈압을 재봤는데 체중은 제가 별로 변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혈압이 꽤 낮게 나오는 거예요. 혈압 보통 이제 한 번 재면은 좀 정확한 값을 얻기가 어려워가지고 뭐 수차례 재보잖아요. 근데 어제 아침에 쟀는데 120대 딱 나오더라고요. 130을 넘지를 않고 120대로 혈압이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생각했죠. 와, 이게 걷기의 힘이구나. 내가 한 2주 넘게 이렇게 걸어왔더니 드디어 이렇게 몸도 보답을 해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와, 정말 진짜 뿌듯하지 않습니까? 뿌듯한 일을 좀 경험을 했어요. 혈압이 좀 낮아진 느낌이 들어요. 아마도 아침 걷기의 파워가 아닌가. 걷는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죠. 저는 스스로 뭔가를 하기 시작하자 라는 마음에서 아침 걷기부터 시작한다고 좀 항상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또 하나 건강하게 이렇게 몸을 만드는 거에도 도움이 되네요. 걷기 좋습니다. 아, 하늘 보세요. 예. 동쪽 하늘과 남쪽 하늘.
오늘도 하늘에 구름이 많긴 한데 구름이 많이 떠다닙니다. 귀여워. 아름다운 하늘의 모습을 보면서 풍부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사람이 진짜 몸을 이렇게 단련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해주는 거야. 우리가 살면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나름의 노력도 하잖아요. 뭐 학생이면 시험 본 거라든지, 아니면은 취업 준비생이면 취업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무슨 본인이 사업을 한다면은 그 사업의 성과라든지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근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막 다른 전략도 짜보고 더 노력도 해보고 좀 다른 방법으로 해보기도 하고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런데 항상 그런 와중에도 몸을 만드는 거, 자기 몸 단련하는 거 뭐든지 좀 좋지 않나요? 뭐 에어로빅을 해도 좋고, 아니면 탁구, 뭐 배드민턴, 테니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들 좀 정해가지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해도 좋고, 아니면 웨이트 트레이닝이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으로서 참 좋잖아요. 웨이트. 그리고 제일 간편한 운동, 그렇지만 마음을 먹고 해야 되는 운동, 이렇게 걷기, 아침 걷기 참 좋지 않습니까? 하루를 또 시작하는데 걷기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가 일찍 시작되거든요. 또 풍성한 하루를 맞이하면서, 이거는 내가 정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성과를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 몸을 만드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세상에 참 되는 일이 없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작을 해야 될 거, 저는 운동인 것 같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거듭나는 거죠. 진짜 코로나만 아니면 할 수 있는 것도 참 많긴 한데요. 코로나. 특히 운동도 말이죠.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운동들 좀 하기가 어려워졌잖아요, 요즘에는. 저도 지금 운동하는 거 좋아해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취향이 좀 달라요. 유독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운동들 많잖아요. 그 대표적인 거 조기축구 같은 거. 조기축구. 축구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단체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같이 아침마다 주말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아침에
축구하고 공 차고. 근데 문제는 사람들 수가 좀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혼자 못 하잖아요. 사실은 뭐 탁구나 배드민턴, 테니스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상대방을 딱 이렇게 이제 갖추고 같이 함께하는 운동 좋죠. 축구도 좋고 농구도 좋고 뭐 또 야구도 좋고 배구도 좋고요. 그런데 이 모든 운동 중에 기본이 되는 그냥 보통 헬스라고 하죠. 헬스 클럽 다닌다. 웨이트 트레이닝. 정식 용어는 웨이트 트레이닝이죠. 중량을 가지고 하는 훈련. 저도 웨이트 같은 경우는 좀 오래 해왔는데요. 별로 몸은 좋지는 않은데 워낙에 먹는 것도 막 좋아하고 때로는 뭐 술 한잔 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몸을 막 그렇게 만들고 이렇지는 않았는데 웨이트에 대한 관심은 저도 계속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지난 3년 전인가요? 2018년 네 그때 보디빌딩 부문 스포츠 지도사 2급 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땄거든요. 그때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네요. 또 스포츠 지도사라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막 대단한 막 이런 건 아닌데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뭐 트레이너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각 그 스포츠 종목별로 그런 자격이 다 주어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디빌딩 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지난 2018년도에 취득을 했어요. 좀 뭐라고 할까요? 사실은 뭐 본인이 딱 그 운동하는 방법을 터득해 가지고 자세 딱 바르게 하면서 꾸준하게 운동하면은 그게 좋은 거죠. 그런데 뭔가 계속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거 정식으로 좀 한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이렇게 이제 검토를 한번 받고 싶은 거죠. 약간 객관적인 관점에서 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격이라고 주어져 있는 스포츠 지도사를 취득을 한다면 뭔가 제가 해온 운동에 대해서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봤거든요. 지금 2021년 그 스포츠 지도사 취득할 수 있는 그 절차가 좀 바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3년 전에는 먼저 필기 시험이 주어지고요. 필기 시험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필기 시험에서 합격한 그 인원들에 대해서 실기 시험이 또 주어집니다. 실기 시험을 봐야 돼요. 실기는 실제로 면접관들 앞에서 이제 행해지는데요. 제가 2018년도 그 당시에는 면접관들이 3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 필기시험 통과한 예비 스포츠 지도사들이 실기시험 현장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아침에.
그러면은 그 접수 번호 순으로 기다렸다가 본인의 순서가 되면은 그 면접관들 앞에서 실제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운동 이론에 대해서 설명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 거 하거든요. 그 다음에 실기가 끝나면요, 실기까지 패스를 하면 실제 현장에 가서 또 연수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장 나가기 전에 먼저 그 한 며칠 동안 실제로 그 스포츠 전문가들한테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그 교육은 좀 이론적인 부분이 많아요. 이론하고 뭐 실제 실습 뭐 또 하기도 하는데, 조금 이론적인 부분이 강한 그런 교육을 받는 연수가 있어요. 대략 저는 그 당시에 주말반으로 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나가서 그 연수를 했거든요. 한 달 동안 계속 나갔던 것 같아요. 총 8번 나갔던가요? 3년 전이라서 약간 가물가물한 부분이 있는데 총 8번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무 연수가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연수까지 완료가 된 그 대상자들은 이제는 실전이죠. 실제로 그런 이제 체육관들에 가서 직접 실습을 해보거든요. 그때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특히 뭐 주민센터 이런 데 갔던 것 같아요. 주민센터에도 운동시설들이 갖춰져 있거든요. 거기서 같이 트레이너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경험해 보고요. 몇 명에서 조를 짜서 그렇게 같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때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네요.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보디빌딩 부문 스포츠 지도사 2급이에요. 2급 자격을 따게 되는데요. 1급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경력이 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뭐 1급을 딴 건 아닌데요. 2급 스포츠 지도사 자격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좀 기회가 되고 하면은 제가 약간 이제 컨텐츠를 좀 확장을 하면서 웨이트 방송도 한번 같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참 진짜 웨이트 트레이닝을 좋아했어요. 제가 웨이트를 시작한 것도 1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거의 20년 돼가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한 20대 한 중후반 때부터 웨이트를 해가지고요. 그때부터 뭐 물론 꾸준히 막 하루도 빠지지 않고, 뭐 하루는 빠지더라도 매주 막 일정량을 하고 이러지는 못했어요. 중간에 단절 기간도 조금 있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좋아하는 운동이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전 자신과의 싸움 이런 거,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고통이 참 즐거운 고통이다 하면서 쇠질하는 거. 로우라는 운동이 있잖아요. 로우.
이렇게 당기는 운동. 로우가 해석을 하면은 노를 젓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배에 노를 젓는 거. 그러니까 노 당기듯이 이렇게 당기는 거 로우. 약간 상남자 같은 느낌 드는, 자기 자신이 오남 덤벨로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시원하게 막 보통이 오거든요. 그런 느낌들 막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그렇게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면은 몸에 정말 좋죠. 예. 다양한 자극을 몸에 주게 돼서 아마 컨디션이 더 좋아질 거예요. 컨디션 관리할 때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좀 웨이트도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풍부가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벌써 한 30분 넘게 걷고 있네요. 지금 4,000보 정도 되고요. 여기서 강아지 소리도 들려오고요. 여기 제가 지금 옆에 공사 현장을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조금 땅을 잘 보고 가야 돼요. 땅에 좀 이렇게 널려진 이러는 뭐 이런 준비물들, 공사 도구들 이렇게 좀 널브러져 있거든요. 좀 조심해서 이렇게 잘 걸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좀 뚫려 있네요. 옆에 방금 포크레인이 또 지나갔고요. 공사 현장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막 공사 시작하기 전에는 좀 공터처럼 해가지고 안에 막 저렇게 막 식물들이 이렇게 막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이 주변에는 막 꽃이 펴 있었고 좀 아쉽긴 하네요. 다 들어 헤쳐졌어요. 아마 한 2주 전 풍부 방송 보고 하신 분들이라면 주변에 뭐 이런 거, 이쪽은 또 아직도 이렇게 공사를 시작하기 전이거든요. 여기도 아마 뭐 공사가 되겠죠.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요. 가을 꽃들, 앵기종기 피어 있는 꽃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걸었었는데 앞으로는 못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왼편에는 이렇게 텃밭 비슷하게 이제 가꿔져 있죠. 아름다운 배경입니다. 지금 시간이 6시 54분. 제가 처음 걷기 시작한 시각이 6시 20분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지금 대략 한 35분 정도 지났네요. 늦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걸어야 됩니다.
요즘에 좀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제가 워낙에 막 범죄 영화나 이제 스릴러 영화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도 막 그런 일들이 좀 실제로도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니 영화가 단순 영화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뭐 그냥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그런 창조물들 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영화 감독들도 현실 세계를 반영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그런 정보도 있을 것이고 직접 취재에 나서 가지고 얻게 되는 정보들을 영화로 풀어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뉴스에서 나오고 하는 이야기들 보면은 그런 사건들 보면 와 진짜 영화가 따로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한창 우리 한국의 화두가 내년에 있을 대선이잖아요. 대통령 선거. 참 재밌는 일이죠. 원래는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12월에 했었죠. 12월에 하고 실제 당선된 대통령이 취임하는 시점은 그 다음 연도 2월달 뭐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 정하는 것도 사실 헌법에 규정이 돼 있잖아요. 언제 선거를 해야 되고 뭐 언제 취임하고 이런 게 헌법에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2017년도죠. 지금으로부터 4년 전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도 한번 맞았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 대통령은 남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됐었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 일정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을 뽑는 날짜, 투표하는 날짜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임기 시작점이 바뀌었어요. 2017년 5월 달이었던가요? 임기 시작하는 달이 5월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한국은 대통령 임기가 5년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다음 대통령도 5년이 지난 시점 2022년 5월부터 임기를 시작을 할 텐데요. 대통령 선거는 그 전에 해야 되잖아요.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그래서 그 날짜가 정해진 걸로 아는데요. 3월 9일일 거예요.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이 3월 9일로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겨울에 하던 선거가 이제는 봄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선거 자체의 시기가 뭐
뭐 언제가 좋고 언제가 나쁘다 뭐 이런 건 아닌데, 다른 나라에서 보면 좀 특이한 요소 아닙니까? 선거 일정이 이렇게 달라지기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정치인들 보면 각 당의 뭐 그 대선 후보들 많이 나와서 막 이야기 많이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러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정치인들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 어떤 사건의 진실이 어떤지, 그 진실이 뭐냐, 이것보다 한편으로 그 사건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게 이제 받아들여질 때가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느냐. 수사를 써가지고 그걸 레토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측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같은 사건이라도 보는 관점을 틀어버리고 또 프레임을 씌운다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 사실을 사실 그대로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쪽이 유리하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레토릭, 그 다음에 프레임을 씌운다, 이런 표현들. 프레임을 걸고 자신의 관점을 또 설명한다. 뭐 정치인들한테는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하긴 하지만 그런 게 또 하나의 정치의 일부분이 되겠고, 사람들은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정치인들을 또 지지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좀 지적하는 거는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한국의 정치인들이 그렇게 막 수사적인 표현을 과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프레임 씌우기를 과도하게 하고, 일종의 선거에서는 그런 게 네거티브 선거라고 하잖아요. 네거티브. 어떤 상대방의 흠집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약점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자신의 강점을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게 선거에서 필요하잖아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를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거꾸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선거에서는 더 만연해 있는 거죠. 내 장점을 알리기보다는 거꾸로 상대방의 단점들을 하나하나 거론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필요하죠.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대부분이 그거 위주라는 거예요. 거꾸로 자신의 장점보다는 상대방의 단점을 파헤치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아주 논리적으로 어떤 현안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거보다는 당신 이런 문제 있지 이러면서 그거를 추궁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야가 마찬가지거든요. 여야가 마찬가지란 얘기는 뭡니까? 국민들도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장점을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보통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지를 않고,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다른 사람에 대한 단점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질렀다, 이 사람이 옛날에 뭐를 했다,
이런 것들을 거론할 때 사람들의 귀가 쫑긋해지거든요. 뉴스에서도 어떤 훈훈한 이야기들, 우리 뉴스 보면은 그런 훈훈한 이야기들이 있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건 사고라고 했을 때 주로 거론되는 그런 뉴스들을 보면 훈훈한가요? 뭔가 어두운 이야기들, 뭔가 사실은 없었으면 좋았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소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사실은 훈훈한 게 아니고 뭔가 사건, 사고, 이런 것들, 뭔가 특이한 일들, 뭔가 잘못된 일들, 잘못됐으면서도 특이한 일들, 이런 거를 소개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기사에 집중이 되고. 그게 사실은 이제 정치에 반영되는 거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대상들. 그래서 사실 누가 더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잘 공략을 하느냐, 이게 이제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그거를 해당 후보 본인이 알아서 다 하지는 못하지만 당연히 혼자서는 못하겠죠. 그래서 선거 참모진들이 있는 거고요. 선거대책위원회, 선대위가 꾸려지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좀 아쉬운 면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밟고 올라가야 상대적으로 내가 더 돋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나는 안전한 사람이다, 난 괜찮은 사람이다. 항상 그런 식으로 흘러왔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나를 공격했을 때 또 거기에 대한 방어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어하는 방법 중에 사실 최고의 방법은 그거보다 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다른 상대방의 또 약점들을 공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신 선거 과정에서 뭔가 이런 자금을 이렇게 이제 적절치 못하게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상대방 후보가. 그러면은 반대로 예전에 당신이야말로 실제로 그런 자금이 오고 간 그런 사건이 있어서 당신들 당에서 이런저런 다른 사람들이 다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감옥에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더 강력하게 이제 치고 들어간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런 것도 민주주의에서 허용하는 방식이긴 한데요, 좀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 선거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최선을 뽑는 게 아니고 최악을 피하는 거죠. 참 최악을 피하기에 좋게끔 이런 선거가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서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막 선거 운동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이 가진 강점이나 장점 이런 게 생각나기보다는 오히려 약점, 단점들이 부각이 돼서 그래도 내가 생각했을 때 요거는 좀 괜찮은 단점이다, 괜찮은 약점이다 싶으면은 그 사람한테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극렬 지지층은 또 있잖아요. 극렬 지지층.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다른 별다른 설명도 필요 없죠. 어차피 내가 지지한다 이거죠. 딱 판단을 하기보다는 몸이 먼저 이제 나가는 거죠. 좀 그런 일들이 좀 많기도 한데요. 전 제 생각에는 조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약간 사람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정당이 될 수도 있는데, 자신이 지지한다고 해서 100% 무조건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지지를 하기는 하나 우리도 고쳐야 될 점이 있고, 반대로 상대방한테 배울 점도 있고요. 상대방은 전혀 배울 게 하나도 없는 절대 악인가요?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들인가요? 마치 네거티브 선거전을 보면은 상대방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런 선거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올라가는 좋은 점들을 이렇게 같이 쌓아가는. 물론 밝힐 건 밝혀내야죠. 검증이라는 차원에서도 그 해당 후보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떤 좋은 면들도 같이 부각이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같이 양측이 같이 올라가는 거. 실제로 후보들도 그런 게 쌓여야, 그러니까 매번 맨날 상대방을 보는 그런 정치 문화가 있잖아요. 실제로 집권을 하더라도 막 그런 이제 집권하지 못한 그런 정치 세력들을 향해서 마구잡이식 공격. 아니 뭐 그 반대도 성립되죠. 집권하고 있는 그 정부에 대해서 또는 여당에 대해서 그렇지만 또 무차별적인 공격.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막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결국은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공격을 위한 공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발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공격도 필요할 경우가 있고요. 그걸 안 하면 안 되죠. 그런 것도 하긴 해야 되죠. 근데 제가 지적하는 측면은 약간 긍정적인 부분들, 좋은 부분들, 그런 것도 함께 이렇게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잠깐 네트워크 사정이 좀 안 좋은 것 같긴 했는데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또 방송이 되네요. 지금 7시 15분 달리고 있고요. 걸음 수는 약 7,000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착착착.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죠. 좀 순리대로 흘러갈 수 있게 유권자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지지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지지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누가 이 상황에 대해서 본질을 흐리고 있는지, 누가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하고 있는지, 누가 실질적으로 잘못을 한 사람인지, 이런 거를 좀 구분을 잘 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은 이런 말씀 드리면서 방송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 17분. 오늘 휴일인 월요일 아침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도 아침 일찍 이렇게 아침 걷기 방송을 또 하러 나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이.